원래 저는요, 딱딱하고 묵직한 아멕스 카드를 탁 건네는 그 맛의 카드를 쓰곤 했습니다. 그 손맛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애플페이 열어서 크립토 카드를 씁니다. OKX페이로 역프까지 포함해서 페이백 6, 7% 정도 챙기고 예치 이자도 8%까지 든든하게 받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어제 서클이라는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17.55%가 증발했습니다. 시가총액이 몇 시간 만에 수십억 달러가 날아간 거예요. 서클이 어떤 회사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USDC,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멀쩡하던 회사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린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블랙락, 구글에다가 심지어 삼성전자하고 두나무까지 전 세계 네로라는 기업 140곳이 손을 잡고 새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발표했거든요. 이름이 오픈USD, 줄여서 OUSD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걸 어떻게 읽고 있냐면요. 드디어 USDT, USDC 잡을 킬러가 나왔다. 스테이블 코인 3파전 개막이다. 한쪽에선 이렇게 흥분하고 있고요. 반대쪽에선 야, 저거 그냥 로고만 140개 붙인 찻잔 속 태풍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저는 이거 양쪽 다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일단 여러분 중에 크립토 카드 써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OKX 카드가 아니어도 돼요. 요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되는 카드 많잖아요. 트리아, 카스트, OKX페이 3대장 정도가 있죠. 그 카드 긁으면 뒤에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샀을 때 그 뒤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정산이 됩니다. 여러분 지갑에 든 그 1달러짜리 코인이 진짜로 일을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죠? 그러면 서클은 왜 폭락한 거야? 그 이유를 알려면 서클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1달러를 넣으면 서클은 USDC 한 개를 찍어내줘요. 그런데 그 받은 1달러를 서클이 그냥 금고에 쟁여둘까요? 아니죠. 그 돈으로 미국 단기 국채를 삽니다. 그럼 이자가 붙어요. 이 이자가 생각보다 맞돌이에요. USDC가 시장에 풀린 게 대략 730억 달러치인데 국채 금리가 4% 정도대였으니까요. 계산해보면 1년에 수십억 달러가 이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돈 지금까지 누가 전부 가져갔냐? 서클이 다 가져갔어요. 발행사가 독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오픈 USD가 뭐라고 선언했냐면요. 우리는 이 이자 발행사가 다 안 먹는다. 이걸 참여한 파트너 기업들한테 다 나눠준다. 발행 수수료 공짜, 상환 수수료 공짜, 발행한도 없음. 이자는 참여사끼리 나눠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로 이 한 방에 서클이 지금까지 먹고 살던 밥그릇을 정면으로 걷어찬 거예요. 그럼 대체 누가 이 판에 들어왔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응했을까요? 한번 이름을 불러볼게요. 결제망 쪽에서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디스커버, 금융에서 블랙락, BNI, 스탠다드 차타드, 빅테크에서 구글, 쇼피파이, IBM, 그리고 삼성전자, 크립토에서 OKX, 코인베이스, 리플, 바이비트, 크립토닷컴, 제미나이. 이게 140개가 넘어요. 근데 한국 분들 여기서 진짜 놀라실 거예요. 이 명단에 우리나라 기업이 무려 13곳이나 들어있습니다. 삼성전자, 신한금융그룹, 하나생명, 그리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여기에 카카오뱅크, K뱅크, 그리고 카드사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KB,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BC카드, NH농협까지. 대부분 이렇게 보면 정말 결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업들, 돈이 오고 가는 게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지금 여러분 지갑을 열어보면 이 카드들 다 하나씩 있죠. 여러분들이 매일 긁는 그 카드사들이 미국에서 출범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연합에 죄다 이름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다들 이걸 USDT, USDC 죽이는 코인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프레임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이건 코인 거래판을 먹으려는 싸움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보냐고요? 데이터를 하나 보시죠. USDC가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USDC
거래소 트레이딩에서는 USDT한테 지금도 3배에서 5배씩 밀립니다. 그나마 하이퍼리퀴드가 탄생하고 나서 트레이딩의 격차를 조금씩은 좁혀나가는 중이죠. 바이낸스 같은 데에서는 아예 시스템 전체가 테더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 이걸 뒤집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USDC는 안 쓰이는 코인이냐? 그게 아닙니다. 온체인에서 쓰여요. USDC는요, 트레이딩이 아니라 결제와 정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작년 4분기에서만 온체인 결제량이 11조 9천억 달러였어요. 전년 대비 247% 늘었습니다. 즉 USDC는 사고 파는 코인이 아니라 돈을 실어 나르는 코인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오픈 USD도 트레이딩 시장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결제 정산 레일을 먹으러 온 거죠. 그럼 오픈 USD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코인인지 여기서 짚고 갈게요. 뭐 대단한 신기술이 있었다면 김이 셀 수도 있습니다. 만드는 방식은 USDC랑 똑같아요. 달러 넣으면 코인 찍어주고 그 달러로 국채 사고 이자 받고 그 이자를 나눠주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이미 한 곳이 있었습니다. 팍소스라는 회사가 만든 USDG예요. 24년에 벌써 이 컨소시엄형 모델을 시작했습니다. 로빈훗, 크라켄, 갤럭시 디지털 같은 데가 손잡고 시작을 했어요. 코인 회사들이죠. 지금은 마스터카드, DBS은행, OKX까지 130곳이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 수익을 발행사가 독식 안 하고 파트너한테 최대 100% 돌려주는 조건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 카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제가 아까 OKX 카드 쓴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카드로 결제하면 이 USDG로 정산이 됩니다. 마스터카드가 26년 6월부터 USDG를 정산용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식 채택했고 OKX는 이미 이 네트워크 파트너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크립토 카드를 긁을 때 이 컨소시엄형 결제 스테이블 코인이 조용히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USDG가 먼저 이 모델이 된다는 걸 증명을 했고 오픈 USD는 그걸 훨씬 큰 판, 그러니까 레거시 금융의 빅테크까지 전부 끌어모아서 다시 만든 버전이에요. 한마디로 다가올 결제 시대를 위한 글로벌 정산 달러를 새로 깐 겁니다. 앞으로 은행 없이 다 처리하는 시대, 이른바 네오뱅크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에 달러를 실어 나를 레일이 필요한데 테더를 쓰자니 조금 그래요. 규제도 애매하고 한 회사가 다 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모여서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손으로 우리가 나눠 갖는 달러를 하나 만들어 보자. 저는 이 오픈 USD를 그렇게 등장한 네오 달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이 140개 명단을 쭉 훑어보면 이상한 게 눈에 띄어요. 세계 1위 거래소가 없어요. 바이낸스가 빠져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있고 OKX도 있고 바이비트도 있고 심지어 비트겟 계열의 비트겟 원래까지 들어와 있어요. 정작 1등인 바이낸스만 없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흔히들 바이낸스는 자기네 스테이블 코인이 따로 있어서 안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BUSD 있고 FDUSD 이런 거 있었죠. 밀어붙였어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USD1을 메우고 있죠. 그런데 저는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봅니다. 바로 무너진 신뢰예요. 여기서부터 잠깐 재미있는 존버 전략실만의 코인 알쓸 신잡 한번 가겠습니다. 작년 10월 10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크립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산 사태가 터졌어요. 비트코인이 12만 2천에서 10만 4천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빠지면서 하루 동안 청산된 금액이 무려 190억 달러였죠. 그런데 이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이게 바이낸스에서만 0.65달러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다른 거래소에선 멀쩡하게 1달러였어요. 오직 바이낸스에서만 0.65까지 내려간 거죠. 이게 바이낸스 담보평가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는 게 유력한 분석이고요. 이 오류가 연쇄 강제 청산을 불러서 사태를 키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날 이후로 바이낸스 시스템을 믿을 수 있냐는 물음표가 시장에 크게 찍힌 거예요. 이때 당시에 USD가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은 USD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USD를 풍차를 감은 거예요. USD로 USD를 빌려서 이렇게 무한으로 풍차를 감았는데 그게 터져버린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걸 제일 앞장서서 저격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OKX의 창업자 스타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창평 형님하고 OKX의 스타쉬는 악연이 굉장히 깊어요. 창펑자오가요, 원래 OKX의 전신인 OK코인에서 CTO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15년에 스타쉬랑 대판 틀어져서 나온 다음에 바이낸스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1위 거래소와 2위 거래소가 원래 한솥밥 먹던 식구였다가 갈라선 사이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타이밍이 좀 많이 절묘합니다. 바이낸스가 유럽 미카 라이센스를 못 따고 있어요. 6월 24일에 그리스에서 신청을 자진 철회했어요. 규제 당국이 거부할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스스로 뺀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바이낸스는 바로 오늘,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유럽 고객 대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라이센스가 없으니까요. 반면 OKX는 이미 작년 1월에 미카 승인을 받아놨고요. 거기에 뉴욕 증권거래소 모회사하고 합작법인 세우면서 미국하고 글로벌 시장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조심스럽게 팬덤을 유지하면서 판을 깔고 있는 거죠. 한쪽은 유럽에서 문을 닫고 있는 와중에 다른 한쪽은 전통금융연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대비가 좀 생각보다 커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쪽으로 또 몰아보면 안 되겠죠. 이 오픈 USD 장밋빛이냐?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요. 아크 인베스트의 리서치 디렉터 로렌조 발렌테는 아주 냉정하게 깎아내렸습니다. 140개, 아니 500개 회사가 다 같이 소유한다는 건 결국 아무도 책임 안 지겠다는 거다. 이런 위원회 조직이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냐? 상장 전략은 누가 정하고 자본 배분은 누가 하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월가도 비슷한 반응을 냈습니다. 윌리엄 블레어 같은 데서는 이번 서클 폭락은 과잉 폭락이다. 서클의 선점 효과랑 유동성은 여전히 탄탄하다 라고 봤고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아예 OUSD는 문제를 찾아 헤매는 해결책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SDT와 USDC의 역할은 다릅니다. OUSD가 결제를 파고들 수는 있어도 온체인 트레이딩 시장까지 다 먹을 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게요. 이건 코인 거래 전쟁이 아니라 결제 레일 전쟁입니다. USDC가 먼저 증명한 모델을 전통 금융에 빅테크까지 붙여서 스케일을 키운 거예요. 둘째, 그래서 저는 이 오픈 USD를 다가올 시대의 네오달러라고 봅니다. 테더는 쓰기 뭐하니까 큰 기업들이 모여서 우리 손으로 만든 정산용 달러인 거죠. 셋째, 바이낸스가 빠진 건 코인 때문이라기보다 10월 10일 이후 무너진 신뢰하고 이번 주 유럽 철수가 더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생각을 하나 더 얹어볼게요. 이거는 뭐 제 해석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안,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 규제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고 있죠. 상원 은행위원회는 통과했고 본회의 상정까지 됐습니다. 다만 60표를 확보하고 윤리조항 정하는 게 아직 남아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에, 비자에, 구글에, 삼전까지 이 정도 레거시 금융하고 글로벌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에 다 같이 베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큰 연합이 판에 들어왔는데 규제가 이걸 무시하고 계속 미룰 수는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게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이고요. 뭐 서클을 사라거나 서클이 뭐 저평가됐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림을 같이 그려본 거고 실제 판단하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픈 USD는 코인 시장을 뒤엎으러 온 킬러가 아니라 결제 시대를 준비하는 네오달러다. 이 판에 누가 들어왔고 누가 빠졌는지를 보면 지금 스테이블 전쟁의 진짜 전선이 어디인지가 보인다. 그리고 그 전선은 여러분이 매일 긁는 카드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근데 오픈 USD는 발표만 됐지 실제 출시는 올해 아니라고만 하고 정확한 날짜도 안 나왔어요. 정말로 이 140개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일지 아니면 발렌테 말대로 위원회에서 흐지부지 될지 그건 출시가 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 바이낸스가 이 판을 이대로 두고만 볼지도 지켜봐야겠지요. 이 판을 갈아엎을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아니면 로고만 화려한 찻잔 속의 태풍이 되어버릴까요? 아니면 일단 출시까지 지켜보자는 쪽일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재밌는 관점들을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다시 마이클 세일러에 대한 이야기로 올 텐데요. 사실 지난 이야기에 아직도 마이클 세일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다 못 풀어가지고 이 영상 찍은 다음에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하이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7월 되십시오.